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재수생 이신데요. 공부하고 있는데 문학이나 비문학을 풀 때 지문을 읽어야죠. 맞죠? 근데 글이 잘 안 읽혀요. 가끔씩은 잘 읽히는데 대부분 너무 천천히 읽게 돼요. 이렇게 됐죠? 제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그런 거죠? 한번 답변 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많이라는 게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몇 권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요즘 그 독서 논술 지도사들 강의할 때 한 1000명 정도 질문했을 때 많이 읽는 700권에서 1500권 1년에 가 많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00권에서 1500권을 10년 정도 읽으셨으면 많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가 상대적이죠. 어떤 학생은 한 달에 4번 읽었는데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한 달로 나누면 10달로 치면 70권입니다. 70권에서 150권.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번씩 매일 읽었으면 많이 읽었다고 할 수 있죠. 10년 정도를. 자, 두 번째는요. 이건 아니더라도 자, 천천히 읽었다. 그럼 독서의 방법이란 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독서 방법도 40가지 정도로 올렸는데 이게 속도를 달리하는 게 속독과 지독입니다. 속독. 그 속독과 지독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속독과 정독을 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정독하면서도 속독할 수 있습니다. 정독하면서 속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독이 반대이지 이거는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속도를 올려서 의식적으로 빨리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가 독서법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천천히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세 번째. 자, 이 시험 독서라고 합니다. 이걸 시험독. 저는 이제 이런 용어는 없지만 시험 독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첫 번째는 병독입니다. 왜? 선택지와 제시문을 나란히 보니까 비교하면서 병독이고, 두 번째가 이렇게 그 줄거리나 구조를 표현하는 체크독입니다. 체크해서 읽어야 되니까. 자, 세 번째가 자, 이렇게 속독을 하면서 정확하게 속독을 하면서 정확하게 읽어야 되니까 정독도 해야 됩니다. 또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안 읽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췌독을 해야 됩니다. 발췌독. 이런 것처럼 시험을 독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소설을 읽든지 아니면 다른 글을 읽든지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의 방법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권을 읽든지 이런 식으로 독서 만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독서 만권을 읽든지 하게 되면 이 모든 방법들을 다 익숙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라질 수밖에. 그런 경우에는 속독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방법들을 따로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책을 읽었어도 빠르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시험의 특수성인데요. 시험의 특수성. 이 시험을 하면서 이 시험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아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읽었느냐의 문제예요. 배경 지식으로 경제를 다 읽고 심리학을 읽고 윤리와 사상, 철학책을 읽어서 윤리와 사상을 공부를 안 하고 45점 맞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의 수준이나 깊이가 얼마나 다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용어나 시험의 유형이나 아니면 시험을 봤을 때의 풀이법이나 시험의 특질, 문제 내는 방식, 문제 출제 방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목적독,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목적독입니다. 시험을 풀기 위한 독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6번 질문자의 경우에는 어떨 때는 잘 읽히는데 이렇게 배경식이 맞고 유형을 알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설계가 되는 것은 잘 되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천천히 읽게 되어도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잘 읽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그러면 왜 그런 거죠? 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라면 자, 독해 기술, 나쁜 독해 기술부터 독해하는 방법. 그러면 이게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려준 겁니다. 이 책을 급하게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 풀이 기술이 나온 책들, 나쁜 독해 기술이나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본인이 이거를 갖다가 선택지를 먼저 읽고 선택지의 핵심을 뽑아서 이런 선택지라면 어떤 식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 글의 특성별 독서 방법을 본인이 다시 강구를 해야 돼요. 재구성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글은 경제 교과서는 주제를 어디 숨어 있고 예술사는 어떻게 숨기고 그 다음에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고 그러니까 이런 서술 방식에 따라서 이 글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서술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죠. 읽어내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3번. 그러니까 매산비경에도 이렇게 시간을 재서 풀어야 되고 특히 실전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전체 시간 밸런스를 통해서 시간을 쫓기지 않게 봐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다가 더 천천히 읽고 더 꼼꼼하게 읽는 시간을 투자해서 읽는 이런 속도 변화. 쉬운 문제를 빨리 풀어서 그 확보한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속도 변화 연습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이 문제에 따라서 이 선택지를 보고 이 제시문을 요약하고 그 줄거리를 빠르게 뽑고 필요한 것들을 보강하면서 읽는 방법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총 정리해서 말하면 뭐냐면 본인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독서하고 시험 독서는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차이가 발생한다. 이 시험용 독서법은 또 정해져 있다. 시험용 독서법은 독해법은. 그래서 이 독서를 기반으로 이거를 하긴 하지만 이 시험용 독서법을 따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대전 중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